새벽 3시였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라고 믿었죠. 10년을 함께한 제 아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그녀를 저는 말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아내 지훈이는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달랐어요. 같은 체온, 같은 숨결인데 향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손길도 조금 달랐죠. 평소보다 더 간절했어요.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오랜만에 아내도 노력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지훈이가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말했죠. 지은아, 어젯밤에 고마워.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어젯밤에 내 손 잡아줬잖아. 오랜만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아내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어젯밤에 친구 집에서 잤는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누가 내 옆에. 그때 거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처제 지희가 서 있었습니다. 처제는 아내와 똑같은 얼굴과 체형을 가진 일란성 쌍둥이였죠. 지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형부, 어젯밤에요. 이야기해. 형부가 손잡고 있던 사람, 그거 언니 아니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부가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그것도 언니 아니에요. 지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람 저였어요. 그리고 형부, 우리 어젯밤에 지희가 숨을 삼켰어요. 선을 넘은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안고 있던 사람, 아내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 그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처제였습니다.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는 평화롭던 제 가정에 찾아온 그날의 진실, 그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하지 않지만 아예 없지는 않은 이야기. 사연극장 오디오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정민호예요. 45살 결혼 10년 차 아내 서지훈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죠. 처음엔 좋았어요. 퇴근하면 따뜻한 밥이 있었고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게 한 3년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훈이가 승진하면서 야근이 잦아졌죠. 집에 와도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좀 어때? 아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민호 씨, 미안한데 오늘은 그냥 자고 싶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죠. 저는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먼저 다가가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잤습니다. 등과 등 사이의 거리, 고작 30cm. 그런데 그게 30km보다 멀게 느껴졌어요. 서류상 부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 저는 속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계를요. 처제 서지희는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에요. 둘은 정말 똑같이 생겼죠. 처음 지희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나 똑같이 생겼다니. 얼굴, 체형, 목소리까지 거의 똑같았죠. 다른 건 분위기였습니다. 아내 지훈이가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라면 처제 지희는 좀 더 밝고 활달했어요.
지인은 30 초반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들었죠. 이혼 후에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가 된 후에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는 길에 아내 지훈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죠. 집에 도착하니 처제 지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 늦는데요. 우리 먼저 먹을까요? 그럴까, 지희야. 둘이서 밥을 먹었어요. 지희가 제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형부, 이거 먹어봐요. 제가 만든 건데. 처제가 만들었어? 네, 언니한테 배웠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기분이 들었죠. 지희가 물었습니다. 형부, 요즘 회사는 어때요? 그냥 그래, 바쁘지. 형부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래. 언니랑은 대화 많이 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글쎄, 요즘은 좀. 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는 참 신기해요. 뭐가? 사람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제 얘기도 맨날 끝까지 들어주고. 그게 뭐가 신기해? 신기하죠.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지희가 웃었어요. 그래서 형부가 좋아요.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형부가 좋아요. 처제가 형부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냥 가족으로서 좋다는 뜻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요. 지훈이와 지희는 어릴 때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랐죠. 일란성 쌍둥이, 같은 얼굴, 비슷한 목소리. 사람들은 둘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비교했어요. 지훈이가 언니답지. 지희는 또 늦었네. 지희는 왜 맨날 언니만 못하니? 지희는 그 말들을 평생 듣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지희가 제게 말한 적이 있어요. 형부, 저는 평생 언니 그림자였어요. 무슨 소리야? 똑같이 생겼는데 왜 언니만 칭찬받고 저는 맨날 비교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지희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니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는 잘못한 게 없고 그냥 제가 부족한 거니까. 처제가 뭐가 부족해.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희가 웃었어요. 그래서 형부가 좋은 거예요. 저는 그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주 잠깐 스쳐간 생각이었죠. 황급히 그 생각을 지웠어요.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제였고 아내의 동생이었죠. 한편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만성 두통에 수면 장애까지.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밤에 잘 수 없었죠.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우리 요즘 너무 대화가 없는 것 같아. 주말에 같이 어디 갈까?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민호 씨, 나 요즘 진짜 힘들어.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 알아. 그래도 우리 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희였어요. 형부, 뭐해요? 그냥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 형부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언니랑 또 안 좋아요? 그런 건 아니고. 형부, 저 지금 가도 돼요? 형부 얼굴 보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이 시간에? 네, 금방 갈 수 있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이 밤에 처제를 부르면 안 됐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죠. 그래 와. 지희가 왔어요. 지훈이는 이미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희와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았죠. 형부, 맥주 있어요? 냉장고에 있을 거야. 지희가 맥주를 2캔 가져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진짜 안 좋아요. 그냥은 무슨, 얘기해봐요.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요즘 대화가 안 돼. 알아요. 언니가 요즘 예민하잖아요. 예민한 정도가 아니야. 나를 아예 안 쳐다봐. 지희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처음에는 좋았거든. 형부, 요즘은 집에 오는 게 무서워. 아내 얼굴 보는 게 눈치 보여.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형부가 뭘 잘못했겠어요. 형부는 잘못한 거 없어요. 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한 온기였죠. 형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가 모르는 거예요. 지희야, 저는 알아요. 형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지희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아내와 전혀 다른 표정이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지희야, 고마워. 그런데 이제 늦었으니까 들어가. 형부, 오늘 고마웠어. 얘기 들어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희가 현관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형부,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요. 저는 항상 형부 편이에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항상 형부 편이에요. 아내에게서 듣지 못한 말이었죠. 며칠 후였어요. 지훈이가 지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지훈아, 오늘 지희 만났다며 뭐 했어? 지훈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지희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무슨 말?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희가 그러더라고. 당신 좋아한다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그냥 형부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로서도 좋아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어. 지희가 당신 볼 때 눈빛이 달라. 지훈아, 나는 알아. 당신이 뭘 한 건 아니겠지. 근데 기분이 이상해. 지훈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내 남편을 내 동생이 좋아한다는 게. 그날 밤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지희가 나를 좋아한다고? 남자로서. 솔직히 말하면 싫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그것도 아내에게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애정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감정이었습니다. 지희는 제 처제였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지희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밤이 깊었죠. 지훈이는 피곤하다며 먼저 방에 들어갔어요. 지희와 저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형부, 요즘 어때요? 그냥 그래. 언니랑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저 언니한테 말했어요. 그 얘기. 알아. 미안해요. 형부 불편하게 했죠? 아니야. 근데 형부, 저 진심이에요. 지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진짜 형부 좋아해요. 그냥 형부로서만 아니라. 지희야. 알아요. 안 되는 거. 근데 마음이 안 되더라고요. 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 평생 언니 그림자로 살았어요. 결국 언니 남편까지 좋아하게 됐네요. 저 진짜 나쁜 년이죠? 그런 말 하지 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형부 보면 가슴이 뛰어요. 형부가 웃으면 저도 웃게 돼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희가 말을 이었어요. 형부,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요. 무슨, 한 번만 형부의 진짜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요. 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죠. 지희야, 이러면 안 돼. 알아요. 근데 형부도 외롭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저도 외로웠습니다. 지독하게 외로웠죠. 아내 옆에 있어도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지희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럴 수는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지희를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말했어요. 민호 씨, 나 오늘 친구 만나고 늦게 올 것 같아. 그래. 지희랑 같이 있어줘. 내가? 왜 지희 오는 게 불편해? 그런 건 아닌데. 지희가 저번에 말하는 거 들으니까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아. 좀 챙겨줘. 그런데 지훈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처제 지희가 집에 오고 밤이 되었는데도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민호 씨,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 뭐? 갑자기? 오랜만에 만났더니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지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뭐래요? 오늘 안 온대. 지희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 둘이? 그렇게 되네. 밤이 깊었습니다. 지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작된 술자리에 저는 많이 취해 있었어요. 지희도 취해 있었죠. 형부, 저 좀 안아줘요. 지희야. 그냥 안아주기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안아주기만. 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절해야 했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야 했죠.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희가 제게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한 체온이었죠. 저도 지희를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형부, 고마워요. 지희야, 이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지희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외로움이 터져 나왔죠. 오랫동안 참았던 외로움 말이에요.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불을 끄지도 않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누군가 불을 꺼놓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죠. 저는 반쯤 잠이 든 상태로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요즘 당신한테 잘 못했어. 나도 힘들었어. 근데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알아. 옆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곤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우리 처음처럼 잘해보자. 손이 더 세게 잡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체온. 아니, 그때는 그렇게 믿었죠. 익숙하면서도 뭔가 달랐어요. 같은 얼굴, 같은 체형인데 향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손길도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간절했죠. 저는 천천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어요. 아내와의 이런 시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옆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어요. 왜 울어? 내가 뭐 잘못했어? 대답 대신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죠. 여보, 나 진짜 외로웠어. 당신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어. 토닥임이 계속됐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오랜만에 아내와의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의 온기를 느낀 게 저는 아내를 아는 채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죠. 지훈이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잘 잤어? 더 푹 자지.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친구랑 맥주 한잔하고 일찍 잤어. 어젯밤에 안 왔어? 지훈이 표정이 이상했어요. 응, 친구 집에서 잤다니까.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가 어젯밤에 안 왔다고? 그러면 어젯밤에 제 옆에 있던 사람은? 저는 지희가 있는 방을 쳐다봤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지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지희의 눈에 공포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젯밤에 제가 안고 있던 사람, 아내라고 믿고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 그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희가 저를 불렀어요. 형부, 지훈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나 할 말 있어. 뭔데? 지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어젯밤에 형부 방에 들어갔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형부가 많이 취해서 잠들었는데 나도 술에 취해서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 지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부가 술 기운에 나를 언니인 줄 알았나 봐. 내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어. 사랑한다고 했어.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민호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지희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말을 못했어.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갔어. 형부가 나를 안아줬어. 지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지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끝내 선을 넘었어. 지훈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 형부 좋아해. 어쩔 수 없었어. 형부 옆에 있고 싶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이랑 잤다고? 내가? 내 동생이? 언니, 민호 씨, 당신은 진짜 몰랐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인지 지희인지도 구분 못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어둠 속에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손의 감촉도 체온도 비슷했죠. 똑같은 얼굴, 똑같은 체형의 쌍둥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동생과.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미치겠다. 정말 나 집 나갈 거야. 지훈아, 나 두 사람이랑 못 있어. 당장 짐 싸서 나갈게.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희가 울며 언니를 따라갔어요. 언니 미안해. 제발. 건드리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가 짐을 들고 나왔어요. 지훈아, 어디가? 신경 쓰지 마. 지훈아, 얘기하자. 무슨 얘기? 내 동생이 내 남편이랑 잔 거 얘기할까? 내 남편이 내 동생 품에서 사랑한다고 한 거 얘기할까? 지훈이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호 씨, 나 진짜 힘들었어. 당신한테 잘 못해준 것도 알아. 근데 이건 너무해.
나도 몰랐어. 진짜 당신인 줄 알았어. 그게 문제야. 당신은 나랑 지위를 구분도 못해.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둠 속에서 아내와 처제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선을 넘었죠. 그게 우리 부부의 현실이었습니다. 지훈이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희와 단둘이 있지 말았어야 했죠. 방문을 잠갔어야 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지희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부, 저도 갈게요. 지희야. 형부,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형부가 술에 취해서 잠들었을 때 제가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못 나갔어요. 지희가 울었어요. 형부가 제 손을 잡았을 때, 여보라고 불렀을 때, 저 너무 행복했어요. 지희야. 형부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말이 저한테 하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지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저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미친 짓인 거 알면서. 지희야. 형부, 저 평생 형부 생각하면서 살 것 같아요. 지희가 짐을 들었어요. 형부, 미안해요. 저 갈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니, 몇 주가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출근과 퇴근을 반복했습니다. 빈집에 들어와 혼자 밥을 먹었죠. 혼자 잠을 잤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새벽. 저는 아내라고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잘해보자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제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제가 한 말들이 엉뚱한 사람에게 가버렸죠. 아내에게 해야 할 말들이, 아내에게 줘야 할 것들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도, 처제도,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 씨, 잠깐 만날까? 어디로 갈까? 집 근처 카페로 와. 카페에서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지훈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훈아, 많이 힘들었지?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 씨도 힘들었겠네.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호 씨, 나도 잘못했어. 뭘? 당신한테 너무 오래 등을 돌리고 있었어. 힘들다는 핑계로 당신을 밀어냈어. 지훈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외로웠던 거 알아. 근데 모른 척했어. 나도 힘드니까 당신까지 챙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지훈아, 지희가 당신한테 다가가는 것도 알았어. 근데 막지 않았어. 저는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 미친 생각이었어. 지희가 당신 좋아한다고 했을 때 화나면서도 어딘가 안도했어. 적어도 당신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지훈이가 울었어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미치겠더라고.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잤다는데. 지훈아, 나는 정말 당신인 줄 알았어.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 당신은 나랑 지희를 구분도 못하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해. 그 말 지겹게 들었어. 지훈이가 커피를 마셨어요. 민호 씨, 우리 어떻게 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이혼할까?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
몰라. 아직 모르겠어. 지훈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아. 그래도 그날 일은 내가 평생 못 잊겠어. 지훈아, 당신이 지희랑 선을 넘었을 때 그게 나한테 하려던 거였단 거 알아. 근데 그게 지희한테 가버렸잖아.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지훈아, 내가 너무 외로웠고 그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견뎠어. 시간이 필요해. 나도 당신도. 지훈이가 일어났습니다. 각자 시간 가져보자.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해. 지훈이가 먼저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지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부, 오늘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지희야, 어디서 지내? 원래 살던 빌라예요.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죠. 만나서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지희를 만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대로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디서 볼까? 형부 회사 근처 카페 어때요? 좋아. 카페에서 지희를 만났습니다. 지희 역시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지희야, 많이 힘들었지? 형부도 힘들어 보여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저 사과하려고 왔어요. 사과는 무슨? 그날 밤에 제가 형부 방에 들어간 거,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지희야, 형부는 잠들어 있었잖아요. 저를 언니인 줄 알았잖아요. 지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제가 형부를 유혹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형부, 저 아직도 형부 좋아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형부는 언니 남편이고, 저는 언니 동생이고. 지희야, 그날 밤 형부랑 함께해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지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건 제가 훔친 거예요. 언니 거를 제가 훔쳤어요. 지희야, 저 이제 정리할게요. 형부 잊을게요. 지희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형부, 저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계속 형부 생각날 것 같아요. 어디로? 부산이요. 거기 일자리 찾았어요. 그렇게까지. 형부, 이게 맞아요. 제가 떠나야 해요. 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부, 고마웠어요. 저한테 잘해줘서, 제 얘기 들어줘서, 제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서. 지희야. 그리고 그날 밤 저한테 사랑한다고 해줘서, 설령 그게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희가 손을 놓았습니다. 형부, 언니 꼭 붙잡아요. 언니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알아. 형부, 저 가볼게요. 지희가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지희야, 잘 가, 잘 지내고 또 연락하자. 형부도요. 지희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내와 똑같은 뒷모습, 그런데 다른 사람. 지희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었죠. 선을 다시 긋는 것과 거리를 두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더 이상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요.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호 씨, 나왔어. 들어와.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했죠. 한 달 넘게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부부. 지훈아, 밥 먹었어? 아니. 뭐 시켜 먹을까? 민호 씨가 해줘. 내가?
당신이 해주는 밥 먹고 싶어. 오랜만에.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지훈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다행이네. 민호 씨, 나 생각 많이 했어. 나도.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저는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정말? 상담받으면서 천천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지훈아, 나도 노력할게. 당신한테 등 돌리지 않을게.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당신 곁에 있을게. 지훈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 지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예전처럼 완벽하게 좋아진 건 아니에요. 아직도 어색한 순간이 있습니다. 가끔 그날 새벽이 떠오르면 둘 다 말이 없어지죠.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어요. 부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얘기를 들었어요. 왜 멀어졌는지, 왜 외로웠는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 지희한테서 연락 왔어. 그래. 부산에서 잘 살고 있대. 새 직장도 다니고 새 사람도 만난다고. 다행이네. 언제 올라오면 밥 먹자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민호 씨, 당신 생각은 어때? 뭐가? 지희 만나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은 이른 것 같아. 그래. 시간이 더 필요해. 지희한테도,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하자.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 새벽. 저는 아내라고 믿었던 사람과 선을 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된 날.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끝내 붙잡으려 했던 건 가족으로서의 마지막 조각이었어요. 지희와 저는 그날 새벽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하지만 그 이후로는 다시 그 선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 쳤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책임이었어요. 그날의 새벽은 이제 우리 셋만 알고 있는 비밀로 남았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어요. 지훈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민호 씨, 사랑해.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손이 누구의 손인지. 나도 사랑해, 지훈아.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아내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1년 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밤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한 번의 새벽이 세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벽을 넘겼어요. 있어서는 안 될 새벽이었고, 이제는 가슴에 묻어두고 사는 새벽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모든 사연은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감사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